이게 작년 수능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고 작년에는 사회문화가 1등급 컷이 42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탐 같은 경우는 47점, 44점, 41점에서 47, 44, 41 이런 식으로 해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이 나뉘는데 작년은 42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그렇게만 된 가장 1등 공신이 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중에 이제 사회문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분석 문제가 3개가 나오거든. 근데 분석 3문제가 나오는데 이 분석 3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하나 기억을 할 게 있어. 분석 문제는 3문제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데 그 3가지가 뭐냐? 3문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기준에 맞게 B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B에 맞게 수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기준, B, 수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이 세 가지만 다 기억을 하면 웬만한 분석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10번 문제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기준이 2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봐야 되니? 여성 임금 B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여성 임금 B 쪽을 먼저 봐. 자, 여성 임금 B는 기준이 뭐야? 문제에 보면 거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 여성 임금 B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기준은 뭘로 잡는 거냐? 주로 우리가 기준은 분모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남성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남성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잡을 건데 뭘로 잡아야 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뭐 X로 A로 막 미지수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과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거 서술형으로 서술해가지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남성 평균 임금 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이니까 남성 평균 임금을 얼마로 잡는 거야? 100으로 잡는 거야. 그럼 남성 평균 임금을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까? 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잡아버리면 그럼 남성 평균 임금 100일 때 여성이 88이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90이라는 얘기고 남성이 100일 때 70이라는 얘기고 남성이 100일 때 61 남성이 100일 때 50 남성이 100일 때 47이라는 얘기거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즉 여성 임금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상대적인 비가 나온 거야. 그럼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노란색으로 적은 건 뭐야? 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기준은 뭐야? 얘가 기준이잖아. 얘를 가지고 비를 만든 거야 지금. 됐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개가 나와버려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근데 원래 실질적으로 이 문제도 그 전에 6월 평가원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복잡하진 않았지. 그런데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오답률이 90% 이상까지 올라간 거야. 자, 기준을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뭐냐? 영역이 다른 거. 얘가 또 하나가 된다. 그럼 얘는 기준을 따로 잡아야 돼요.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남성. 어? 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겠니? 문제 속에서 줬죠? 20대가 기준.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20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비지
네. 그럼 이 라인에서는 뭘로 얘기하는 거야? B로 얘기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을 20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죠. 연령별 상대적 평균 임금이니까 여성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여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B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것도 B야. 됐니? 네. 얘네 둘 사이의 실질 임금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실질 임금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여기서의 남녀 관계를 이걸 가지고 수를 정해주시. 그럼 딱 봤을 때 지금 여기 남자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B잖아. 이쪽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의 B지. 두 개의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니? 어디에서? 20대.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고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 20대 남성은 100인데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B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로? 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20대 남성 월급은 100만 원, 40만 원, 그 다음 기업 200만 원, 190만 원, 114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대 남성은 B 이퀄 수로 나왔잖니? 근데 20대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얼마나 돼 있어? 90이요. 90이지. 그럼 실질 임금은 여기는 얼마야? 90만. 90. 그럼 여성 100은 실제로 90인 거야. 네. 그럼 이 90을 토대로 해서 실질 임금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실질 임금을 우리가 수라고 했을 때 여기는 B하고 수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뭐 해야 돼? 기억하고 니은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기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이게 145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이 실질 임금이잖아? 근데 이걸 100으로 봤을 때 145만 원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B니까 만 원이라고 하겠고 100일 때 145잖아. 그럼 90대 X 해서 풀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야 되겠니? 손으로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145 이렇게 이거 약간 비례식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100대 90은 145대 X 이렇게 해도 되고 100대 145는 90대 X 해도 돼.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하든 똑같잖아. 비례식은 똑같잖아. 그지? 그럼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로 안에 X 이걸 X라고 했을 때 이 X 구하는 방법은 이거잖아. 145 곱하기 100분의 90이잖아. 즉 0.9 곱해주는 거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음. 145의 10%는 얼마죠? 145의 10%면 14.5잖아. 네. 빼면 90%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130. 물론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도 돼. 그러니까 145에다 0.9 곱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약간 오히려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어차피 90%니까 10% 빼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실질 임금이잖아? 네. 이 기업은 어차피 100을 비면서 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 임금이지.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이 되면 돼? 4대 3이 되면 돼. 알겠지? 그럼 4대 3이 되면 되니까 이것도 식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기업 대 130.5는 4대 3 하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돼. 그래서 기억 만들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억 찾을 수 있고 니은 찾는 거는 자 얘가 100일 얘가 200이죠?
200인데 얘는 비면서 수라고 했잖아. 비면서 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니? 100이지. 그럼 100이면 60일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100일 때 60일이면 200일 때 얼마야? 오케이? 그럼 실질 임금이 122가 나온 거지. 122가 나오는데 이거에 몇 프로? 90.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 해야 되겠니? 100 대 90은 x 대 120. 이걸로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니은값 나오겠지? 그래서 기원 니은값 각 구해서 1번 확인하면 돼. 답이 1번이야. 근데 이게 왜 상문이 이번에 1등급거에 42점이 나왔냐면 이 문제가 10번 문제였거든. 10번 문제였는데 만약에 20번 문제였다 그러면 아마 등급컷이 좀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10번에 이 문제가 나오고 B를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많이 뺏겼어. 많이 뺏겨서 뒤로 가면서 오히려 오픈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등급컷이 낮아졌어.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작년 문제 쭉 봤을 때는 일단 이 문제가 어쨌든 가장 어려운 문제긴 했고 학생들이 풀기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나머지 인구부양기가 그 다음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제도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나머지 분석 문제는 그래도 한 오답률이 둘 다 60% 이상이긴 해.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 3개가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15번, 20번에서 10, 15, 20 3개가 분석 문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등급권이 좀 낮아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을 준비할 거면 이런 문제를 1년 내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연습을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 어떻게 보면 일단 1학기 때 뭐 내신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갈 건데 병행해서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내신도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전 때쯤 돼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6월 목표 아니면 6월 목표 전에 잠깐 여유 만들어가지고 그때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한번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 문제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분석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이게 뒷단원 쪽에 있다 보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굳이 이게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학교 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6월 전에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6월 전에 진도를 다 끝내놔야 그래야 분석까지도 좀 연습을 해놔야 우리가 6월 목표 가지고 좀 얘기해줘.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푸는지 나머지는 알겠어? 네.